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벌에 그림 그리기를 하겠어요. 지금 화분이 있는데 여기에 초벌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에 제벌을 하게 돼요. 자, 이 순서를 가볍게 한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흙은 우리가 도자기 용어를 점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흙도 강물질이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얀색은 벡터라 그래서 카오린 성분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청자라 그래서 청자는 산화철이 많이 들어간 흙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으면 철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만든 흙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점토를 우리가 한번 구워서 나온 게 오늘 이런 기물이라 합니다. 이거는 800도에 구워요. 800도로 구워서 이 구운 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데 물에 슬쩍 닦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스펀지로 닦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치면 가루 같은 게 묻어 나오는 거는 닦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저는 이 그림 그리는 거를 알료라고 합니다. 지금 3가지 색깔만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산화철이라 그래서 철 녹슨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색깔로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우리 선조들의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라고 해서 코발트를 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청화백자, 산화철 백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때의 도공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현대에는 다양한 색깔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이 3가지 색깔, 빨강, 파랑, 초록 이 3가지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유약을 바르게 됩니다. 유약도 강물질이에요. 그래서 흰색을 띠는 거, 갈색을 띠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비색으로 보이는 거 있는데 이러한 거는 젤을 사용한다든가 강물질을 플러스해서 같이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러한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소성이 이루어지는데요. 2차 소성은 1250도에 소성을 합니다. 이것은 10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11시간까지 불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게 되면 거의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식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한 하루 이틀을 가마 안에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1차 소성한 기물 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면 유약 바르고 2차 소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내준 이 알료 통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열다가 이렇게 물이 기울어지면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열어보세요. 아주 열리는 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물을 쏟은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천천히 열어보도록 하죠.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오늘은 이 3가지 색깔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 뚜껑은
팔레트 역할을 하게 물 농도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각각 뚜껑을 앞에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물을 지저분한 거 가루가 이렇게 묻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깨끗하다 그러면 굳이 닦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또 물에 적신 스펀지로 오래 닦는다든가 물 속에 담가서 오래 있게 되면 지금 내가 물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면요, 물의 흡수가 금방 돼요. 보세요, 금방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기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닦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묻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닦으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필로, 일반 연필은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거는 재벌할 때는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려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다가 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우죠? 지우개로 지워도 되지만 지우개를 지우게 되면 불순물이 많이 묻기 때문에 이런 휴지로 닦든가 아니면 손으로 문질러도 돼요. 근데 손으로 문지르면 내가 그림 그릴 때 이게 이동하게 되면은 또 그 지저분한 것이 묻으니까 이렇게 휴지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약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깨져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도 깨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깨지지 않게 높이 들지 말고 가볍게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기울이세요. 기울여서 돌려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감으로 색을 칠할 때에는 물감이 너무 쉽게 묻어나요. 그래서 이 물감은 물하고 강물질이에요. 근데 물하고 강물질하고 섞인 거니까 물은 이 초벌이 기물이 물을 흡수하면서 이 색깔이 묻는 거니까 손으로 만지면 지워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금방 경험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런 그 휴지로 닦으면 금방 지워질 정도니까 손에 묻어도 막 묻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지를 이용해서 닦거나 아니면 다 그리고 나서는 손으로 만지지 않게 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그렸어요. 그럴 때는 주먹을 넣어서 손을 펼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기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실수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깨지니까 그대로 낮게 놓고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연필로 저는 다육이 화분을 만들 거니까 다육이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이 모양을 보니까 그림이 너무 작으면 붓으로 칠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크게 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가 그리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나서 또 칼 같은 걸로 또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은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쉬운 그림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해보겠어요. 자, 먼저 저는 사막에 가면 그 선인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인장이 있으니까 선인장 모습을 먼저 그려볼까요? 다른 분들이 그린 거 한번 우리 감상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그 분들이 그린 건데 한번 보세요. 도대리 분이라고 얘기를 네, 해야지. 도대리 분들이에요. 아마 본인 거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리더라고. 정말 처음 그려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고 정말 흥미로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그리니까 흥미로웠어요. 또 다른 작품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연습도 안
이렇게 가을 예. 하니까 자 보세요. 다 보여줘 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세요. 어디가 더 잘 보일까? 자 보세요. 지금 이분은 파란색으로 다 그려가지고 너무 답답해 보여서 제가 칼 같은 걸로 선을 이렇게 묘사를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그림이 이렇게. 정말 처음 그린다는 분들이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도대리 분들이 학습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양한 작품들도 그곳에 놓여 있는 걸 보고 뭐 지풀공예 뭐 그 외에도 있던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문화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건데도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문화를 접하고 체험한다는 거는 참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자, 그 다음 분 거요. 제가 6분이 했는데 그분 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한 분 뭐 진짜 모두가 다 잘 그려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컵이고 여기가 중간에 이 화분 같이 이렇게 끊기질 않아서 크게 그렸는데 요거는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도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효과적일까 지금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을 그릴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잘 그리지 않아요? 생전 처음 이거를 다룬다는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전문가인 저보다도 잘 그려요. 자 보세요. 산세베리아를 그린 모습. 여러분들은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이 선인장하고 다육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게 많아요. 선인장은 보통 가시가 있는데 다육이에는 가시가 없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같이 사막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육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키우고 야외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이에 관심들이 많고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잘 화분을 만들어서 잘 키워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먼저 자기 이름을 먼저 연필로 쓰세요. 저희 집에 가져올 때는 누구 이렇게 이름 쓴 거를 연필로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세라믹 펜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불 속에 들어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워져요. 그래서 써서 가져오면 제가 그 위에 똑같이 써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연필로 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충이라고 먼저 번에 소개해드렸죠. 자,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심스럽게 낮게 바닥에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서로 생각해온 그림을 그리는데 다육이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그 외에 자기가 다른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저는 연필로 먼저 밑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무엇을 그릴까? 이 위에는 저는 물결 무늬의
무늬를 그려서 화려하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그리는 게 보이면 좋은데 물결 무늬를 먼저 그려놓고 또 두 줄을 물결 무늬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물결을 타고 저는 음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다육이를 제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음표를 그려서 즐거움을 표현하려고 해요. 음표도 이렇게 그려놓고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지만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음표를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음표는 반박자의 음표는요, 이 꼬리가 있는데 저는 이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막 춤추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밑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제가 다육이 분이기 때문에 다육이나 아니면 선인장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까 산세베리아 그림 그린 거 보니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화분 그림을 조금 끊기더라도 화분을 그려놓고 산세베리아를 밑에 있는 산세베리아가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것만 먼저 이렇게 산세베리아 잎 한 장, 이쪽에도 잎 한 장, 가운데도 잎 한 장,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뭇잎 사이에 이렇게 또 하나를 넣어요. 근데 이게 성장하는 것도 저는 춤을 추듯, 왜? 저는 다육 키우는 거가 즐겁기 때문에 음표도 그려놨고 이 음표에 따라서 이 다육이도 따라서 움직이는 느낌으로 저는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고정된 그런 반듯한 모습으로 표현해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산세베리아의 특징은 중간중간에 이런 문양이 있어요. 자, 문양이 있어서 자, 이런 밑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그릴까? 청옥이라는 그 다육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포도송이처럼 따닥따닥 붙어요. 그래서 뭔가 풍요로움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즐거움에 풍요로움도 함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청옥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거는 따닥따닥 하면서 위로 성장하다가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한번 다육이 분을 조금 크게 키우고 그리고 청옥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포도송이 같이 그렇게 한번 변형해서 그려볼 거예요. 자, 다육이 분이 조금 높은 거, 그리고 분은 누가 봐도 다육이 분, 누가 봐도 분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 긴 거를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쭉 흘려요. 쭉 흘려요.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자, 끝에 가서 매달려. 그 다음에 어긋나게 매달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가운데도 이렇게 있다고요. 빙글빙글. 자, 먼저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매달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서, 왜냐면 다육이가 이렇게 잎같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나고 이쪽에도 나고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도 나고, 그러니까 요 앞에서도 가리는 형태의 그런 청옥이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끝에 대롱대롱 새순이 나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나는 이거 있는데 여기다 또 그리면 어떻게? 그건 가려서 안 보이니까 생략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위에 또 다닥다닥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더 걸려서 빙글빙글 돌게. 근데 이렇게 가운데 나오는 게 제일 위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색깔 들어가는 거는 지우고 앞에 있는 것만 제대로 색깔을 보이게 칠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선생님이 천목이라는 다육이를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했어요. 네, 그렸는데 좌우로 선생님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좌우로 자꾸 매달려 갔잖아요. 근데 이쪽에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도 하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먼저 칠해야 되겠죠, 나타나. 이거에 걸린 뒤에는 색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색을 칠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각자 칠해 보고 또 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으로 그림 그리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게 돼요. 그때는 오늘보다 더 좋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표정이 잘 나타나는 게 좋고요. 또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 보내준 물감이 알료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강물질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물질에다가 물하고 이렇게 섞었기 때문에 물이 위에 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유물이 이렇게 허옇게 떴어요. 보이나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저어 볼게요. 저어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밑에 강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고운 그 흙가루기 때문에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밑에 것까지 다 풀면은 너무 진해요. 근데 저는 얇게 하기 위해서 위에 슬쩍 섞은 물을 이 뚜껑에다가 한번 이렇게 발라봐요. 발라봐서 이거를 한번 칠해 볼게요. 무슨 색깔이 되나 한번 보죠. 자, 맨 위에 저는 선을 그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물방울을 좀 빼서 여기에서 흘러서 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선을 먼저 그리세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곳에 선을 이렇게 그리세요. 제가 이렇게 놓고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눕혀놓고 그려볼게요. 자, 지금 물감 농도를 맞추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제가 물결이 흐르는 것 같이 오선지를 이용해서 물결 흐르는 것 같이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위에를 붉은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위에 떠 있는 그 살짝 섞은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연해져요. 그래서 그 선 그린 위에다가 얇게 붉은색을 이렇게 칠할 거예요.
보세요. 같은 통 안에 있는 그런 안료를 가지고 표현한 게 선은 진하게, 위에 떠 있는 물을 조금 섞어서 하니까 이렇게 얇게 농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연하게도 나오고 진하게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마저 칠하겠습니다. 잔손질을 많이 가는 것보다도 붓을 세운다, 선을 그릴 때는 약간 세운다, 그 다음에 전체를 칠할 때는 약간 눕힌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 칠하다 보니까 너무 진하게 됐어요. 이 부분이.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럴 때는 물을 살짝 따라서 붓을 한번 다시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살짝 지워질 거예요. 한 번 칠한 데는 또 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돌가루기 때문에 씻겨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칠할 때는 한 번에 끝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자, 위에 거를 다 칠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한 농도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빨간색이 너무 뺏겨졌다 칠하다가 그러면 한번 보충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울여서 위에 있는 거 다시 찍어서 선을 그릴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는 그 밑에는 아무래도 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파란색 물 색깔을 한 번쯤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엔 파란색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근데 바로 파란색을 하면은 파랑, 빨강, 그거보다는 초록을 먼저 칠하고 파랑을 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색이 좋을까? 뭐가 어울릴까?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쓰기 전에 초록을 한다는데, 초록도 보면은 이게 이렇게 기울이면은, 근데 이상하게 초록은요 부유물이 잘 가라앉지 않아요. 크롬이라는 그런 약품을 썼나? 크롬이 화학약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분을 제가 크롬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다간 진하니까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얇은가 진한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로 닦았을 때는 이 붓에 물이 많이 묻어 있거나 이랬을 때 농도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런 그 휴지 같은 거에다가 한번 이렇게 담가 보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찍어 보기도 해보세요. 뭐 이 정도면은 위에 있는 물 가라앉은 거가 없는 것 같아도 보니까 얇은 거 보니까 좀 가라앉았나 봐요. 그래서 초록색을 먼저 선생님이 이 선을 먼저 그릴게요. 저는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 만드는 거를 더 많이 세월을 보내서 그리는 거를 잘 못한답니다. 생각은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 그리는 그림보다 스토리가 있는 게 더 좋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러스트레이션이라 그러고 또 만화도 그렇고 웹툰,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 더 얇게 지금 칠해 보니까 여기 있는 물감하고 여기 물하고 섞어서 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칠한 빨간색 사이를 제가 초록색으로 색칠할 거예요. 흰색이 살짝 중간에 보여도 괜찮아요. 그게 나중에는 이 벽에 있는 흰색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음영 효과를 내서 훨씬 그림이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붙여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살짝 띌 거예요. 그래서 선의 다양함이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묘사할 거예요. 이렇게 터치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해보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막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너무 즐겁지 않아요? 천천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집중도 하고, 바로 집중한다는 거는 힐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분위기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을, 흰색이 보이죠? 바로 빨간색에 붙여서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파란색으로 한번 선을 그리고, 그리고 그 선도 저는 흰색이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턱이 있는 이 부분까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오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 물결 무늬를 오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표를 마지막으로 그릴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나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찍어서 뚜껑에다가 지금 농도를 맞추고 있어요. 한번, 오, 이거 굉장히 진한데요. 물을 조금 섞고. 이 파란색은